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려 하셨다면 딱 30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옷장 서랍 맨 아래, 낡은 담요 밑에 숨겨진 철제 상자 하나. 아버지가 58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 보인 적 없는 것. 가족은 그가 중환자실에 실려간 날 밤에야 그 상자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녹슨 뚜껑을 억지로 열었을 때 안에서 나온 건 군번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새겨진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58년 동안 아버지의 절반만 알고 살았다는 것을. 아버지는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낮에는 한 사람이었고 밤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이름 사이에는 아무도 몰랐던 겨울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한 인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의 평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는 평생 전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군가가 흘러나오면 아무 말 없이 채널을 돌렸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625글짓기를 해왔다고 말하면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칭찬도 위로도 공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끄덕이마나. 술자리에서 누군가 그땐 말이야 하고 시작하면 그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습니다. 말 없이, 설명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상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20살 이전의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도 없었습니다. 고향 이야기 한 줄도 없었습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도 조상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으면 북쪽 어디라고만 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가족은 그걸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아버지였으니까요. 성실한 가장이었으니까요. 무뚝뚝하지만 한 번도 책임을 피한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공백은 그냥 그의 방식이려니 했습니다. 과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 세대니까 말이 없는 거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숨겨둔 것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날 밤, 급히 병원으로 향하기 전에 가족은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때 손이 닿았습니다. 옷장 맨 아래, 낡고 무거운 담요. 그 밑에 차가운 철제 상자. 평소에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양손으로 힘을 주어 열자 안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군번줄이었습니다. 쇠사슬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번호는 반쯤 달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수십 년간 손으로 만지고 또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김영철.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1951년 겨울, 함경남도의 작은 마을. 눈이 많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집 뒤편산은 겨울마다 새하얗게 얼어붙었고 두 형제는 그 위에서 나무 썰매를 타며 자랐습니다. 형은 17, 동생은 15. 동생은 웃음이 많았습니다. 형 흉내를 잘 냈고 형이 어딜 가든 꼭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가끔 귀찮기도 했겠지만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삶이었습니다. 전쟁은 그 마을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처음엔 먼 곳의 소문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엔 이웃집 청년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이 한 장으로 왔습니다. 조국은 청년을 필요로 한다. 형은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동생도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을 겁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같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서로 의지하면 된다고. 전선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총보다 먼저 익숙해진 건 추위였습니다. 손가락이 감각을 잃었고 발가락은 신발 안에서 얼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형은 자기 또래가 눈 속에 쓰러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말을 나눴던 아이가 오늘 아침엔 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날씨처럼, 일상처럼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억은 어느 밤에 새겨집니다. 포위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후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졌습니다. 앞사람의 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이상하게 꺾였습니다. 바위 모서리였을 수도 있고 얼어붙은 땅의 균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생은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형은 즉시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동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형의 팔을 잡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발자국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부대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형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팔을 쥐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 몇 초는 한 인간의 인생 전체보다 길었습니다.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의 손을 놓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다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15살 소년이 작아졌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평생에서 단 한 번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수용소는 차가웠습니다. 밤이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고 담요 한 장으로 여러 명이 몸을 붙였습니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이름은 무엇인가? 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전쟁이 끝난 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북쪽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그 눈 속에서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같은 막사에서 한 병사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총상이 깊었고 버티다가 결국 새벽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영철이었습니다. 목에는 군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군번줄이 차가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한순간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만들어낸 삶은 58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남북의 경계가 굳어졌을 때 그는 남쪽에 남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설명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른 이름을 썼는지, 동생을 어디서 잃었는지, 왜 뒤돌아보지 않았는지,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언어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호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나이를 다시 적었습니다. 출생지를 흐리게 썼습니다. 그러나 방공심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 책상 하나, 의자 둘, 담배 냄새가 짙게 깔린 공간, 신문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북쪽에서 왔나? 가족은 어디에 있나? 형제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그의 인생 전체를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전쟁 중 사망, 형제 없음. 그는 동생을 두 번째로 버렸습니다. 전선에서 한 번, 기록에서 한 번. 그날 밤 여관방에서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군번줄을 손에 쥐었습니다. 김영철, 죽은 사람의 이름.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것. 그것은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집어든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평생 그의 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삶을 20년 넘게 이어갔습니다. 과거를 묻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며 넘겼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고, 말은 없어도 믿음직스럽다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오면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내려앉는 걸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어린 아들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눈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싫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눈은 그에게 계절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그는 돌아갔습니다. 1951년 겨울 그 밤으로, 동생의 손을 놓던 그 순간으로, 해마다 1월이 되면 가족이 잠든 깊은 밤, 그는 조용히 거실불을 켰습니다. 차를 끓이지도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상자를 열었습니다. 군번줄을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쇠는 차가웠습니다. 겨울마다 꺼내도 항상 차가웠습니다. 번호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생의 이름을. 그러나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말하는 순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살아난다는 건 잃었다는 게 확실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2번이나 동생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 동료가 술에 취해 물었습니다. 북에서 왔다던데 맞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별뜻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웃으며 부정했습니다. 그날 밤 군번줄을 꺼내 더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만약 들켰다면, 만약 누군가 끝까지 파고들었다면, 그는 세 번째 선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망칠 것인가.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겁쟁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도망친 사람이 다시는 도망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단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손은 이불 위를 천천히 더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가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집에서 가져온 철제 상자가 병실 서랍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군번줄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이 아주 잠깐 뜨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눈이 많이 왔었지.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가족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봄이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51년 겨울에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동생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던 그 밤, 발목을 붙잡고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소년, 형을 바라보던 눈, 그 눈빛을 그는 한 번도 잊지 못했습니다.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눈보라 속에 남겨둔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 살았던 그 병사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못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세 명 모두에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동생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이미 동생을 2번 잃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군번줄은 다시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숨겨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눈 오는 날 창밖을 바라봤는지, 왜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자리를 피했는지, 왜 고향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냉담함이 아니었습니다.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년 1월마다 혼자 꺼내 차가운 쇠를 손에 쥐고 동생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야만 했던 한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단은 지도를 가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르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북에 남았고 어떤 이는 남에 남았습니다. 어떤 이는 총에 쓰러졌고 어떤 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언제나 더 오래 고통을 짊어집니다. 총에 맞은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매일 죽습니다. 그는 5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금속 조각 하나로 2개의 이름을 지탱하면서 눈보라 속에서 놓아버린 손의 무게를 평생 내려놓지 못하면서 남북한 7,500만 명,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선택이 묻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군번줄이 누군가의 서랍 속에서
아직도 잠들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끝내 말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선택해야 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침묵해야 했고, 침묵했기 때문에 혼자였습니다. 평생 군번줄은 그가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눈은 매년 내립니다. 그러나 어떤 겨울은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잊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